네. 앞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글로벌 ET에서 조금 더 깊고 넓게 짚어보겠습니다. 강대국들이 한 손에는 에너지 들고 또 다른 한 손에 식량을 들고 무기화하면서 세계 경제가 정말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홍석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석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주식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생각지도 않게 과자주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과자주가 이렇게 센 거죠, 갑자기? 네, 오늘 그랬죠. 중국이 타이완 과자의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에요. 네. 이 낸시 펠로시 미 국회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데 대한 무역 보복 성격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세관 당국이 이제 과자와 빵을 만드는 타이완 업체의 32%, 35곳에 대해 수입 일시 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또 감귤류 과일과 냉장 갈치, 전갱이의 수입도 잠정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천명했는데도 이러네요. 당분간 경제 여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자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중국에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사 이익을 예상을 해서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엔 또 유럽으로 가볼까요? 네, 유럽은 또 푸틴 때문에 석탄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석탄 사재기 현상까지 일고 있대요. 한번 표를 볼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유럽 국가들이 석탄을 사들이면서 연초 톤당 134달러였던 석탄 가격이 이제 거의 400달러 가까이 급등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 러시아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맞서 에너지를 무기화했는데요. 러시아는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을 40% 수준으로 줄이더니 지금은 또 그 절반인 20%로 줄였습니다. 아예 공급을 끊은 적도 있는데요. 독일이 가스 수요의 55%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결국 예비 전력원으로 남겼던 화력발전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라트비아로 가는 가스관을 끊겠다고 돼 있는데요. 이 발트해에 있는 약소국 라트비아는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합니다. 와, 라트비아로 가는 가스가 끊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 각국에서는 이제 석탄을 쓰는 화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정도로. 야, 그럼 지금 아주 전력난 아주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독일인데요. 독일도 이것저것 좀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대통령 관저도 밤에는 이제 불을 꺼놓는다고 하네요. 비용 아끼자보다는 당장 쓸 에너지가 없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수도 베를린은 시청, 박물관, 광장까지 200여 곳 시설의 야간 조명을 끄고 있고요. 하노버시는 공공시설에 있는 온수를 잠궜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에 샤워를 짧게 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날이 추워지는 10월부터 실내 온도를 20도로 제한하고 히터와 라디에이터 사용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하면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거 다 바꾸겠다고 공언해서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 그린 에너지 선진국이었죠. 예. 특히 풍력 발전은 독일 전체 전력 생산량이 한 22%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풍력 생산으로 한 전기가 한 13%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이 풍력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등 이 신재생 에너지 치명적인 단점이죠. 날씨 문제입니다. 바람이 제대로 안 불었다고 해요. 또 독일은 겨울 난방에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써왔습니다. 전체 가구의 한 절반가량 되는데요. 이 공급이 줄면서 가스값이 치솟자 나무 땔감을 구하러 다녔다는 독일인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10월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고요. 가구당 최대 132만 원이 오를 것 같습니다. Sollte es anders kommen, werden wir überrascht sein. Aber wir sollten nicht mehr überrascht sein, dass Putin den Gashahn zudreht. 독일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다른 유럽 나라 에너지 상황까지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푸틴이 이제 걸어 잠그면 다른 나라들도 힘들어지는 겁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옆 오스트리아도요, 석탄 화력 발전소 재가동 준비하고 있고요. 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 석탄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는 만큼 가동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의 석탄 수입이 1년 새 2배가량 늘었거든요. 현재 재생에너지로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고요.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천연가스로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유럽이 사실 지구를 지키자 그리고 탄소 중립 엄청 외쳐댔지 않습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요. 그런데 푸틴이 가스관을 걸어 잠그니까 석탄을 다시 쓰는 등 좀 달라질 것도 같습니다.
네, 뭐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요. 이 탄소 배출량을 제로, 0으로 줄이자는 건데요. 맞아요. 화석 연료 안 쓴다고 했는데 뭐 급하니까 이제 석탄 꺼내들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소 재가동으로 온실가스가 무려 3천만 톤이 추가로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유럽 나라들이 그렇게 먼 미래까지 볼 여유가 없습니다. 만약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폭염이나 산불 같은 기상이변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고요.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떠안아야 합니다. 향후 50년간 178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량의 무기화가 세계인의 삶에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네요. 일단 뭐 지구를 지키는 거 뭐 내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홍석호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